프로보노. 출세만이 정의라고 믿었던 판사 강다윗. 승진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원칙도 잠시 접어두던 남자. 법은 그에게 사다리에 불과했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 하나가 그의 모든 자리를 무너뜨린다. 판사직 박탈, 그리고 떨어진 곳은 초대형 로펌 바트로스의 가장 구석방, 매출 제로, 존재감 제로, 공익소송 전담팀 프로보노. 여긴 유배지인가요? 환영도 기대도 없다. 로펌 안의 의붓자식처럼 버려진 팀원들, 그리고 가장 공익 변호사답지 않은 남자 강다윗의 합류. 정관예우를 이용하고 편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때로는 위험한 선택까지 감행하는 그의 방식. 이기면 그게 정이죠. 팀원들은 불안해한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아무도 맞지 않으려 했던 사건,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사람들 앞에서 강다윗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처음엔 승리를 위해서였고, 그 다음엔 팀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 인생이 걸린 재판이었습니다. 법정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그는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 한편 이상과 원칙을 믿는 변호사 박기쁨. 그녀는 강다윗의 방식을 경계하면서도 그가 만들어내는 변화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당신 방식. 틀렸다고만은 못하겠어요.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한 목소리, 로펌의 냉혹한 논리, 그리고 법의 경계에서 갈등하는 선택들. 출세를 위해 법을 이용하던 남자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 법정에 선다. 가장 속물 같았던 판사가 가장 치열한 공익변호사가 되기까지 정의는 처음부터 깨끗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순간 비로소 시작된다. 한편 같은 법을 들고 전혀 다른 방향을 보는 두 사람. 결과가 정의라고 믿는 남자 강다윗. 과정이 정의라고 믿는 여자 박기쁨. 이기지 못하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기는 게 전부라면 우린 왜 변호사죠? 공익팀 프로보노에 함께 서게 된 두 사람은 처음부터 어긋난다. 강다윗은 정관의 이름을 꺼내들고 법의 틈을 계산한다. 박기쁨은 원칙을 고집하고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쓴다. 그건 편법이에요. 그럼 지는 게 정답입니까? 법정 밖에서도 이어지는 충돌, 사건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박기쁨에게 공익소송은 지켜야 할 약속이고 강다윗에게 공익소송은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다. 그러나 한 사건이 두 사람을 멈춰 세운다. 이겼지만 누군가는 무너진 판결. 그날 이후 박기쁨의 질문은 강다윗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그 사람은 지켜진 겁니까? 흔들리는 강다윗,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이 옳았는지 묻는다. 그리고 박기쁨 역시 깨닫는다. 원칙만으로는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걸. 정면으로 부딪히며 서로를 바꾸는 두 신념. 누가 옳은지보다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묻는 이야기. 법정 안에서 가장 치열한 재판은 서로의 신념이다. 최대 갈등 사건 한편. 모두가 포기한 사건이었다. 이겨도 남는 게 없고 지면 모든 걸 잃는 싸움. 대기업의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 한 건. 증거는 불완전하고 증인은 침묵하며 상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 이 사건 우리가 맡을 이유가 있습니까? 강다윗은 계산한다. 이길 수 있는 방법, 넘어도 될 선, 감수할 수 있는 비난. 방법은 있어요. 깨끗하진 않지만. 박기쁨은 멈춰선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이 싸움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걸 알기에. 그렇게 이기면 우린 같은 사람이에요. 재판은 시작되고 법정은 점점 숨막히는 전장으로 변한다. 정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증거의 신빙성은 흔들리며 팀 프로보노는 벼랑 끝으로 몰린다. 이겼다. 판결은 그들의 편. 그러나 법정을 나서는 순간
피해자는 울고 있다. 이게 정말 지켜준 겁니까? 그 질문 앞에서 강다윗은 처음으로 말을 잇는다. 이겼지만 패배한 재판, 원칙을 지켰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결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직 아무도 답하지 못한 채 법은 판결을 내렸고 이제 남은 건 사람의 몫이다. 정의는 이기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 한 사건이 두 신념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 피해자 증언. 낮게 떨리는 목소리. 카메라는 법정을 비추지 않는다. 증인석에 앉은 한 사람의 손만 클로즈업 된다. 그날도 출근을 했어요. 누군가에겐 아무 일도 아니었던 하루.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시간은 멈췄다. 아프다고 말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서류 위의 숫자, 통계 속의 한 줄, 그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의 삶.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법정안. 강다윗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이기기 위한 전략이 이 목소리를 지울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 박기쁨은 증언을 멈추지 않게 하려 그저 곁에 선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침묵으로 버텨온 시간, 믿지 못했던 법, 그리고 마지막 용기. 그냥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했어요. 그 한 문장이 법정을 흔든다. 판결보다 먼저 사람의 말이 도착하는 순간 그제야 재판은 시작된다. 이기는 것보다 지워지지 않는 게 중요한 싸움. 법이 듣지 못했던 목소리를 끝까지 듣는 이야기. 프로보노. 판결은 끝났다. 법정의 불은 꺼지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시간은 그날에서 멈춰 있다. 아침이 와도 출근하지 않는 하루. 익숙했던 길을 피해서 걷는 발걸음. 이제 다 끝난 거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몸은 회복돼도 기억은 남아있고 판결문은 있어도 일상은 돌아오지 않는다.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 다시 커튼을 닫는 손. 절하벨이 울리면 본능처럼 움찔하는 숨. 그 곁에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 설명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상처를 아는 얼굴. 살아도 되는 건지. 가끔 헷갈려요. 그 말 앞에서 강다윗은 처음으로 법이 해주지 못한 일을 떠올린다. 박기쁨은 판결이 끝났어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여기까지 오신 걸로 충분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 다시 문을 여는 하루, 아주 느리게. 앞으로 나아가는 삶. 정의는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를 다시 걷게 할 수는 있다. 판결 이후에 남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을 지켜보는 이야기. 법의 끝에서 사람의 삶이 다시 시작된다.